총리도 유임시켰고요. 청와대 인사수석실 신설로 해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정치권 시끌시끌한데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까지 썼네요. 박영선 원내대표의 표현입니다. 어땠나요, 오늘 야당 분위기? 일단 야당 분위기를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경우는 오늘 그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경우는 세월호 참사의 어떤 그 정부의 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거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담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바람 빠진 그 타이어로 이 차가 굴러갈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대변인이 결국 그 음주운전 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아예 그 음주 단속 제도 자체도 그렇죠. 폐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한번 이걸 좀 카메라를 좀 잡아주시죠.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는 거짓이었나? 네. 대통령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하나 더 있죠. 기본이 안 된 국가 운영이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로 대한민국이란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갈까?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됐는데 바람 빠진 타이어. 왜냐하면 이미 한번 힘이 빠져서 결국은 다시 유임되더라도 식물 총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통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데 나설 텐데 과연 좀 령이 설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려가 나오는 거죠. 저도 걱정하는데 한 표를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당 대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완구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지만 못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아니 저도 이해가 안 갔던 게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를 불렀기 때문에 결국은 인선 문제를 좀 상의하지 않았을까, 총리 유임시키는 걸 상의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기자들 정치권에서 모두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오늘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난 지 하루 만인데 대통령 관련해서 그러니까 문창국 후보자가 물러난 지 하루 만인데 결국은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묻기가 좀 거북스러워서 묻지 않았다.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예상조차 못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불렀다면은 아마도 문창극 후보자 때 새누리당 반발도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새누리당 여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정홍원 국무총리 다시 유임시킬 때는 좀 잘 도와달라 이런 당부를 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 말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내놓았는데 야당의 비판이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거지만 정말 어떨 때는 제가 듣기에도 맞는 지적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야당이 저렇게 나오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요. 문창극 후보가 낙마한 다음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거의 청와대 모든 사람들이 자, 인사청문회 제도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청문회가 필요 없는 사람을 총리로 다시 유임시켰다. 이건 야당에 대한 어떤 메시지. 자, 봐라. 너희들이 청문회 협조 안 하니까 청문회 필요 없는 사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는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 꼬인 상태에서 유임 발표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다는 야당의 해석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말 고뇌에 찬 결단 아니었냐 하도 국정 공백 상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해한다 이렇게 또 그런 어쨌든 이렇게 야당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심지어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게 유임이 아니고 이미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에 청문위 보내기 요청서까지 제출했죠.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표를 수리한 다음에 다시 재지명한 거다. 이래서 이거는 청문회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 보면은 유임에 가깝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홍원 총리가 다시 힘을 받아서 총리직을 수행을 하려면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다시 유임, 네. 계속 총리직을 수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로만으로는 안 되겠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네네. 과거에 네. 바로 한나라, 중국의 유명한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네.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을 할 때 네. 원래는 별로 유방이 한신을 그렇게 대장군으로 임명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자기 측근이 그걸 추천을 하니까 네. 바로 그러면 오늘부터 그러면 대장군으로 임명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화가 뭐라 했냐면 당신은 부하를 대장군이 골목대장이냐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적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3일간 목욕제계라고 크게 성대한 대장군 즉위식을 만들어가지고 네. 대장군에 임명하니까 한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바로 이번 총리를 네. 그냥 유임이라고 말하지 말고 네. 어떤 식으로든 총리한테 국가 대개조 네. 그리고 소통, 네. 화합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조치가 대통령으로부터 나와줘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야권에서도 이제 비판이 있겠습니다만 무기력해 보이는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오랜만에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거북할까봐 얘기를 못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국민들 앞에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는 과연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이 그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할지 그 통로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김승연의 뉴스탑10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